그때 우리들은 조직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단순히 나라가 걱정되어서 나온 평범한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9주기가 되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희들은 또다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당한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종북 좌익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며 지금도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 제가 2017년도 이 자리와 서울시청에서 뵀던 분들만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9주기 30항쟁 주도식 성명서. 오늘은 촛불난동 괴뢰 종북 친중 세력 일당에 의한 정권 찬탈과 헌정 파괴, 체제 전복, 반역 사건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사기불법 파면이 내려진 지 어언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다 현장에서 경찰의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스피커의 이탈과 폭력적 강경 진압에 의해 억울하게 순국하신 고 김원식님, 김주빈님, 김혜수님, 이정란님, 순국 여사님들의 영전 앞에서 우리 태극기 애국민은 통탄의 눈물을 흘리며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순국 여사님들의 염원이신 촛불난동 정권 찬탈 헌정 파괴 체전복 종북 친중 세력을 아직도 몰아내지 못하였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 적화가 지상목표인 북한 노동당의 체제선전 선동기관지 노동신문 열람복사 일반 개방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언론장악 정권 스피커 완성 헌법 파괴 검찰청 해체 삼권 분립 파괴 대법원장 압박 및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재판 헌법소원 4심제 도입 대법관 중원 판검사 법 왜곡죄 등 사법부 무력화 표현의 자유 재갈 정보통신망법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 국수본 중수청 법무부 산하 공수청은 이재명 종북 세력 모든 공권력을 장악하였으며 명령에 의하여 12월 3일 비상계엄령에 투입된 주요 국군 지휘부에 대한 해임 및 파면 총 대신 3단봉 경계 근무 지침 국방의 보루 방첩사령부 해체 및 신설부대 주요 보직 민간인 임명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검찰 경찰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집중점검 대상기관이 포함된 49개 중앙부처 76만 명 공무원에 대한 사상검열 전시작전 통제권 미국 배제 단독 행사 추진 한미연합훈련 축소 미중 전투기 서해 대치 미국의 항의 무언가 숨기고 있는 투명하지 않은 대미 관세 협정과 무리한 대미 투자 관세 합의 관세 협상에 따른 국가재정 위험 초래 국군 대북 확성기 전면 철거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 TV방송 전면 중단 개성공단 운영 재개 추진
반미 종북 세력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 장관 임명, 북한 대남 적화 수단 북한 살인 독재 고려한 방제 목적의 5.18 광주 내각제 개헌 추진, (5.18) 제주 4.3, 대구 2.18, 대전 3.8, 6.10 등 민주화, 민주항쟁이라는 대한민국 건국 및 체제 부정 사건 헌법 수록 추진, 국민 소비 쿠폰 배급 등의 목적 1차, 2차 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재정 파괴 및 급속한 물가 상승,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의 주식시장 띄우기, 중국의 기술 등을 탈취당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많은 기업들 및 국가 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체가 힘들게 버티거나 폐업하는 상황 속에서 주 4, 5일제 추진, 10시 출근제 2026년 전국 확대 추진, 6.3 지선 및 개헌 관련 의혹이 매우 큰 중국인 3인 이상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등을 정책 위반 시행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재명 종북 세력은 대한민국의 부국 강병이나 발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목적이 아닙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종북 세력의 행위는 대한민국 해체이며 체제전복 대한민국 적화입니다. 이재명 종북 세력의 내란 극복이라는 말은 공산화입니다. 또한 헌정파계 체제전복의 국가반란 내란의 주범급으로서 태블릿 PC 조작에 관여한 윤석열과 한동훈, 내란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었던 황교안 등에 대하여 분별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통탄할 따름입니다. 태극기 국민은 순국 열사님들의 애국적 희생에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태극기 국민은 애국 열사님들이 부디 하늘에서는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면하시기를 다같이 기원드립니다. 부디 편히 잠드소서.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아직도 자유대한민국 헌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이며,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비상계엄령 친위 대타로 대선과 개헌의 대문을 활짝 열어 종북 세력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윤석열을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이재명 종북 세력이 추진하는 북한의 대한민국 적화 목적 수단인 북한 살인독재 고려헌방제 시행을 위한 5.18 광주 내각제 개헌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해체 저지에 총력 투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변할 수 있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자유, 민주, 법치, 정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따라야 하며, 애국운동에서 사람을 판단할 그 기준은 헌정파계 체제전복의 박근혜 대통령 사기 불법 탄핵, 북한 살인독재 고려헌방제 목적 지방분권 주장, 5.18 헌법수록 제주 4.3 폭동, 많은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여순 반란 사건, 집단살인 의혹의 위험물질 접종 등에 대한 정체성 판단입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정신을 받들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자유롭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숭고한 희생을 통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적화 목적의 수단인 북한 살인 독재 고려망제 목적 5.18 광주 내각제 개헌과 부정선거 등 체제전복 내란 공산혁명을 저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싸웁시다. 우리 모두 나와서 투쟁합시다. 우리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목숨을 걸고 싸울 때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의 맥박은 다시 뛸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2020년 3월 10일 태극기혁명 국민의원부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들으면 사회를 봐야 되는데 참 추도사를 하라야지. 이 자리가 아마 여러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제 얘기를 꼭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날씨가 추운데 불구하고 이곳에 참석해 주신 오늘 ROTC 우리 회원들이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른 것보다 2017년 3월 10일 항쟁 이후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추모식을 지금까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자유대한민국단의 오상정 단장님, 국군의 민중홍 사무총장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행사를 또다시 진행을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식통을 통해서도 또 이런 자리에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번 간청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의 정리가 안 됐는지 제 질문에 대한 확답이 없습니다. 내년이 3.10 항쟁이 일어난 지 10년째가 되는 귀중한 그날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꼭 이 행사에 참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싸우다 돌아가신 이 네 분의 순국 열사들, 그리고 수백 명의 부상자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항거하기 위해서 생각을 못하고 모두 거리로 몰려나왔던 수백만의 애국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이곳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시간을 보내주셔야만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네 분의 순국 열사 이외에 또 병원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수백 명의 부상자들, 또 감옥에 저를 비롯해서 감옥에 가서 길게는 2년 넘게 산 분 계십니다. 지금은 다 감옥살이하고 밖에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도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사기 탄핵이고 불법 탄핵이라는 거, 그걸 역사에 오롯이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상정 단장과 많은 우리 애국민들이 나서서 사법적 정의, 학문적 정의,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미 사기 탄핵이자 사법 탄핵임을 다 밝혀두었습니다. 책으로도 만들었고 영상으로 만들었고 영화로 만들었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사기 탄핵임을 밝혀두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와 똑같이 우파라고 자처하는 정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초철하게 우리들만의 추모식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 3월 10일 날 그 불법 탄핵에 마구제비로 항거한 것도 아닙니다. 불법을 보고 참지 못해서 강령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 불법에 항거하다가 결국은 공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저에게 뒤집어 씌운 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특수공무방해 치상, 특수공무방해 뭐 하여튼 대여섯가지를 엮고 나중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뒤집어 씌웠던 묵시적 청탁 같은 이런 법을 저에게는 암묵적 동조관계라는 걸 섞어서
너희들은 안 만나고 안 봐도 너희들은 공범이야. 이래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1년 6개월, 2년 이렇게 사는데 1년 살리고도 모자라서 보너스로 7일을 더 살았어요.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종범보다는 주범보다는 종범이 더 많은 형을 받은 것도 제가 최초입니다. 이런 엉터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결국은 탄압을 했습니다. 자,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당시 제일 먼저 스피커를 맡고 돌아가셨던 이정남 열사에 대한 사망이 당시 여기서 버스를 몰아서 차벽을 들이받아서 스피커가 떨어져서 그 사람이 이정남 열사께서 돌아가셨다. 이걸 우리가 잘못해서 정강용 손상대 너가 잘못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우리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나 이것을 재판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경찰의 잘못이란 건 재판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텐데 지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 세력이 아니라 민초들의 힘으로도 이렇게 진실을 다 밝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우파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앞선 역사를 제대로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제 유무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게 잘못됐는지 이런 것조차도 명명백백하게 갈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아픔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감옥에서 나와서 너무도 억울해서 수많은 대한민국에서 돈 좀 있다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제발 이 돌아가신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도 저 5.18 공원과 같은 우파의 애국공원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행사를 길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서 하고 모든 우파는 거기서 가서 행사를 하고 5.18에 쫓아갈 게 아니라 그런 성지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니까 말은 뻔질나게 잘하는데 막상 때가 되니까 등을 다 돌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2017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보기에는 아스팔트에 다 지금도 떠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길래 자유대한민국은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애국심 때문에 자유대한민국은 굳건히 지켜내리라 확신합니다. 제가 특히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지 못해서 또 강령에는 왜 나이 드신 분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나이 드신 분 아니면 대한민국 지켜낼 힘이 없다고 봅니다. 교육이 잘못되고 군이 잘못되고 대한민국 정치가 잘못되고 이 사회 자체에 어른의 목소리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시길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건전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파탄내고 법치주의를 파탄내고 상권부의를 파탄내고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공산화 시키려 한다 해도 우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확신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광장을 떠나지 못하고 아스팔트에서 10년째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집회 사회를 보던 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상복을 입고 나와서 집회 사회를 보고 있는데 좌파들이 상복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저를 참 더러운 비판을 하는 걸 보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새끼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도 좌파하고 무던히 싸우고 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우파 정당을 표방하는 정치인 여러분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권력의 위치에서 또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서 한 자리 깨쳤던 사람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 탄핵이고 사기 탄핵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한가하다 돌아가신 이 네 분의 열사는 물론이고, 지금도 강정에서 울부짖고 있는 이분들의 손을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 하나 잘못 모셨기 때문에 결국은 좌파로부터 탄핵을 당하고 좌파로부터 온갖 고난과 이런 고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왜 여기 있는 애꿎은 애국 민초들만 그 고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또 정권이 바뀌고 나면 또 기어나와서 내가 어느 정권에 뭐 했던 장관인데 어디 수석인데 또 한 자리 달라고 기웃거리는 이런 썩어빠진 쓰레기 정치는 끝내야 됩니다. 그들에게는 국민의 목숨도 없고 애국심도 없는 사람이란 거 우리는 지난 10년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이것이 역사의 단죄를 받고 나서야 새로운 우파 조직이, 새로운 우파 정치가, 새로운 우파 세력이 대한민국 정권을 다시 잡는 그 날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저 좌파들의 황당무계한 저 개짓거리 때문에 정권은 또다시 뺏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리라고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강용 회장보다는, 정강용 회장은 1년 6월에 2년을 받았고 저는 2년에 3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더러워서 1심 재판장에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변호사가 제발 좀 조용히 있으라는데 하는 꼬라지가 더러워서 그냥 못 참아서 벌떡 일어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촛불을 든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태극기를 든 국민들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머리를 끄덕끄덕 하더니 아이고 이제 내 말을 알아들어서 형을 좀 깎아줄라나 했더니 개심죄로 1년을 더 때려버렸어요. 항소심에서 열받아서 또 일어나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더니 똑같이 1년이 더 불었어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안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년에 3년이 아니라 2년에 5년까지 갔습니다. 이런 썩어 빠진 정치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기생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도 없을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오늘 3.19 안공항제 9주년 이 추모식에 참석한 우리만이라도 진짜 이분들의 죽음의 넋을 기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산하신 분들임을 분명히 우리는 역사에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움이야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대해서 싸워서 돌아가셨겠지만 우리 역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산하신 애국열사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 역사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나중에 안되면 여기 계시면 우리 전부 다 전세금 다 뺏어라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정치상이나 우파 지형으로 봐서는 어느 날 역사 속으로 그냥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처음 우리 오상정 단장과 민중원 사무총장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아니면 이런 진실을 밝힐 수가 없고 우리가 아니면 이런 추모식을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니면 대한민국은 저들이 좋아하는 공산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절대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흔히 말합니다. 우리는 살만치 살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스팔트 강정에 나오지 않는 다수의 우파들은 우리를 보고 미친놈 취급하고 있어요. 정당 정치인들이 우리를 거구로 하겠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착한 거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목표했던 바
우리 3.19 안보 환경에서 목숨을 잃으신 우리 열사분들, 그리고 그날 이 자리에 참석했던 수백만의 우리 애국 국민들의 이름을 반드시 큰 비석에 새겨서 대대손손 거기에서 우파의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추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아파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조맹기 교수님의 주도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조맹기입니다. 저도 9년 전인가요? 9년 전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날은 좀 추웠어요. 어서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날씨도 좀 좋아졌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예식과 그리고 제의가 있습니다. 이 행사 중에서는 예식과 제의가 있는데, 제의라는 것은 결국 그 죽은 돌아가신 승국 열사 4인 그리고 플러스 한 분 조인환 씨, 그리고 애국 열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정확하게는 4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추모함과 동시에 우리는 뭘 각오를 하는 장소입니다. 뭔가 아까 손상대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행사가 좀 영원히 좀 빛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한 예가 1863년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습니다. 그건 참 중요하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는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게티스버그라는 곳이 남북전쟁, 남과 북이 싸우는데 가장 치열한 그 자리에서 링컨 대통령이 한 연설이 그 3가지입니다. 핵심이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미국은 최고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그냥 뭉개서 미국은 별 볼일 없는 나라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왔던 거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문에 나왔었습니다. 아주 순간입니다. 탄핵은 잘못했다 그러는데 9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게 탄핵을 했죠. 그게 윤석열, 박영수, 윤석열, 또 한동훈이 지금 보수라고, 보수 제거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때는 그 청와대 앞에 민주노총 출신들이 밤에는 횃불을 들고 그리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헌재가 뭘 했냐 그러면 집회 자유는 청와대 앞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녀가 말이에요. 저녁마다 이렇게 촛불을 지는 게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민주노총이 바로 오늘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제는 노조의 천국이 온다는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 포퓰리즘입니다. 그건 사적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산주의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 탄핵을 했던 게 탄핵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의 민주주의, 굳건한 민주주의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성국열사와 애국열사의 그 사람들의 염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산 사람들 열심히 노력해서 굳건한 대한민국, 굳건한 민주주의를 이루도록 노력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자, 그늘이 지니까 많이 쌀쌀하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추도식을 하면서 그 누구에도 꼭 참석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는 그 누가 와 달라고 해야 될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10) 항쟁 구주기 추도사, 오늘 우리는 2017년 3월 10일 그날을 다시 떠올립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9년 전 그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다 쓰러져간 네 분의 순국열사 고 김환식, 고 김주빈, 고 김혜수, 고 이정남 열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분들은 누군가에게는 가족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이웃이었으며 대한민국의 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분들 손에는 죽창도 화염병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의 존망을 걱정했던 평범한 국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깊은 애도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추모는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의식만이 아닙니다. 그날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선고된 날이기도 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법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헌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기준이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법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수 진영 내부의 분열과 배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무성과 유승민의 배신으로 시작된 내부 균열은 시간이 지나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이어졌습니다. 당 안에서 탄핵에 동조했던 세력, 그리고 당의 방향과 정체성을 흔들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세력들, 거기에 조중동이라는 거대한 언론 권력이 결합하면서 이 싸움은 단순한 정치 갈등을 넘어서 보수 정치의 정체성과 방향을 둘러싼 긴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10년이 가까운 시간을 혼란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길고 긴 싸움 속에서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을 감는다고 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귀를 막는다고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외면한다고 역사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9년 전 이 자리에서
나라를 걱정하며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의 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남긴 질문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 지켜야 할 헌정 질서는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 김한식, 고 김주빈, 고 김혜수, 고 이정남 열사님께 우리는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막막할지라도 열사님들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길이 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들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6년 3월 10일 3.10 항쟁을 기억하는 동지일동, 여러분, 제가 2017년 3월 11일 새벽 4시경 이 네 분의, 아니죠, 그때는 세 분이셨습니다. 한 분은 백병원에 계셨으니까 그 유품을 제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민활동을 하는 한 제가 이분들을 계속 모시고 싶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누군가에게 꼭 참석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대부분 분들이 그날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십니다. 점차 모이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계십니다.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외면하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 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 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시 후 저희가 다시 분양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헌화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또 내일부터 이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그 배신자 국회의원들을 국민의 목소리로 질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도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 분향소에 헌화하신 분들은 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